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한 편의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내가 낳았지만 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까? 아이가 뒤바뀐 병원 사고, 그리고 2년 동안 서로의 아이를 키운 두 가정의 고민과 갈등. 과연 아이를 교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키워야 할까요? 혈연과 정이 충돌하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두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강선영은 2살짜리 딸 소은이를 키우며 매일같이 소아과를 드나들었다. 소은이는 무언가 알레르기가 심했다. 소아과 의사는 아직 면역이 약한 거겠죠 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왠지 불안했다. 승현 씨도 나도 양가 친척 중에 이런 심한 알레르기 체질은 없는데 남편 이승현 역시 의아해했다. 그러나 단순히 엄마 아빠와 체질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알레르기가 더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사가 아이 유전 질환 테스트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유전 가능성이 있는 병이 의심된다라는 말이 귀에 꽂혔다. 그제야 선영은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소은이가 잠들었을 때 몰래 인터넷을 뒤져봤다. 혈액형 불일치, 유전 질환이 가족력과 다를 때 아이가 바뀐 사례 같은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간혹 출산 시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 선영은 그날 밤 소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 지어낸 상상일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이상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참다 못한 선영은 DNA 검사를 알아봤다. 남편에게는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소은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해 택배로 보냈다. 대략 12주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 기간 내내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아침에 소은이가 엄마 하고 달려올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 맞아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라 죄책감과 공포가 동시에 엄습했다. 며칠 뒤 도착한 결과 서류를 본 순간 선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친자 불일치. 게다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불일치 가능성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야 말이 안 돼. 남편 이승현은 처음엔 황당해하며 검사기관이 사기를 치는 거라고 되레 화를 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을 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소은이와 유전자 정합이 없다는 것이다. 3번이든 4번이든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승현은 분노에 차서 소파를 주먹으로 쳤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직접 배 아파 낳았는데 네가 임신했잖아, 선영아.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배로 낳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혹시 병원에서. 그제야 둘은 서서히 깨달았다. 아이 바뀐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졌을 수 있구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이 황당하게도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2년 전 선영은 고단한 임신 끝에 아기를 낳았다. 밤낮으로 진통이 심했고 출산이 위급해 새벽 시간대에 간신히 수술실로 들어갔다. 당시 병원에 분만 산모가 많아 정신없이 분주했다. 남편 승현 역시 정신이 없어서 어떤 간호사가 애를 먼저 안았는지 겉사계가 뭐였는지 제대로 못 봤다라고 기억했다.
그 병원은 이미 폐업 직전에 다른 의료재단에 인수됐다.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을지조차 불투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찾아갔다. 병원 측은 의아해하면서도 산모 혹은 신생아 바뀐 사례는 접수된 바 없다고만 답했다. 행정직원은 남아있는 분만 기록을 뒤져봤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과거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중 한 명이 흘리는 말이 있었다. 그해 겨울, 분만실이 극도로 인력이 부족해 조리원 쪽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분명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수많은 산모 목록을 대조해보니 출산일이 비슷한 경우가 몇 케이스 있었다. 승현은 격앙된 목소리로 병원장에게 따졌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고소할 겁니다. 각 산모에게 연락을 돌리든가. 병원 측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고만 했고, 그나마 추적 가능성이 있는 23명의 산모를 선별했다. 그중 한 명이 김가영이었다. 선영이 입원실 복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비슷한 시각 출산한 사람이었다. 결국 병원을 통해 어렵게 김가영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녀는 남편 강민호와 함께 지방 도시로 이사했다더라. 전화 통화에서 김가영은 장난치는 거냐며 불신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서류 등 상황을 이야기하자 차츰 당황하더니 우리도 사실 아이 혈액형 문제로 살짝 의심한 적 있다라고 고백했다. 김가영 부부가 키우는 딸은 혜인이라는 아이. 2년 된 여자아이. 부부 모두 B형인데 혜인이가 O형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헷갈렸지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다는 것. 그런데 최근 아이가 심각한 혈액성 질환 증세를 보여 혹시나 다른 가족력에서 온 것은 아닌지 생각했었다고 한다. 김가영은 전화를 끊으며 만약 혜인이가 당신네 딸이라면 어떡해요? 라고 울먹였다. 선영도 목이 메었다. 그러면 소은이는? 양가 부모는 병원의 중재 아래 모이기로 했다. 간호사, 변호사, 법적 조언자까지 동석한 가운데 한 회의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낯선 부부, 낯선 아이 이름. 만약 상대방 아이가 실제로 내 친딸이라면 지금껏 키운 내 아이는 누구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논리는 분명했다. 소은이가 선영승현과 유전자 불일치. 혜인이가 김가영민호와 유전자 불일치. 출산 시기가 똑같이 맞아떨어짐. 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교차해보면 확실해질 것이었다.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 검사 절차와 서류가 필요했고 병원도 책임 문제를 우려해 신중을 요구했다. 그 며칠간 양가 부모는 끙끙 앓았다. 선영은 소은이를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애가 정말 아니라고? 내가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근데 왜 넌 나를 엄마라 부르니? 승현은 욱하는 성격이라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 딸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그럼 내 친딸은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는 건가? 가영은 혜인을 보며 만약 너가 내 친딸이 아니면 그럼 난 2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하며 죄책감과 슬픔에 뒤섞였다. 민호는 아내를 탓할 수도 없고 근데 혈연상 내 딸이 아닐 수도 있다면? 아니, 벌써 정이 들었는데. 남몰래 아이 방에서 밤늦도록 혼자 술을 마셨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왔다. 소은이는 김가영민호 부부의 친딸, 혜인은 선영승현 부부의 친딸. 아이들이 완벽히 뒤바뀐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변호사는 거듭 사죄하며 합의해달라. 소송으로 가면 복잡해진다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합의금이나 책임이 아니었다. 두 가정 모두 아이를 교환할 것인가라는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를 마주한 것이다. 법률 자문가들은 아동호적 정리를 위해선 혈연 부모가 키우는 게 맞다고 권유했다. 만약 지금처럼 뒤섞인 채로 크면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 부모들은 간단히 아이를 교환해 버리기 어려웠다. 선영 부부는 소은이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다. 이미 내 품에서 자란 딸이고 엄마 아빠라고 따르는 아이를 돌려보낼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2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지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다. 김가영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혜인은 비록 혈연이 아니었어도 이미 사랑스러운 딸로 자리 잡았다. 혜인도 만약 생면부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면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됐다. 그렇다고 내 친딸을 영영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무겁게 다가왔다.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면 언젠가 아이가 커서 왜 날 친부모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왜 내 친엄마는 날 버렸느냐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법적 문제도 뒤엉킬 수 있다. 남편 승현은 밤마다 당장은 힘들어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연이 더 중요하지 않아? 아이가 자랄수록 혼란이 커질 거야. 그러나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소은이를 떠나보내라고? 난 못해 어떻게 키워온 애를 다른 집에 맡겨. 부부끼리도 이견이 생겨 서로 짜증을 내며 싸우곤 했다. 김가영 부부 역시 균열이 생겼다. 강민호는 혜인을 떠나보낼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친딸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애매한 말을 했다. 김가영은 눈물을 흘리며 두 아이 다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지만 현실적으로 두 집안이 갑자기 합쳐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병원에서는 중재안을 냈다. 아이를 교환하되 서로 조금씩 적응 기간을 갖자. 예컨대 12주 동안 서로 집에 체류하며 전환 과정을 진행하는 식. 그러나 양가 모두 거부감이 강했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새 엄마, 새 아빠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충격이 크지 않을까? 결국 임시방편으로 양가가 특정 기간 서로 아이를 만나볼 기회를 갖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소은이를 김가영 부부가 종종 돌보고 혜인을 선영 부부가 데려와 보는 형식. 서로가 친딸을 잠깐씩이라도 함께 지내면서 아이 반응을 확인해 보자. 법적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당사자들 마음이 결정나기 전까진 어쩔 수 없었다. 소은이는 2년 내내 선영을 엄마라 불렀고 승현을 아빠라 불렀다. 그런데 주말에 낯선 부부가 찾아와 소은아, 잠깐 이모 삼촌 집에 가자 라고 하니 아이가 당연히 어리둥절했다. 아니, 그저 생글생글 웃으며 새로운 곳에 가는 걸로만 알았지만 김가영은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했다.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낳은 딸이라니. 어쩜 이렇게 깜찍하니. 김가영의 품 안에서 소은이는 잠깐 거리를 두다가도 곧 이모처럼 편안하게 익숙해졌다. 아이는 만 2살 정도라 세상을 자기가 아는 범위로 이해한다. 엄마가 아닌 사람도 잘 웃어주고 안아주면 별 낯가림 없이 따른다. 김가영은 거기에 묘한 서글픔을 느꼈다. 이 아이가 원래 내게 왔어야 했는데 2년이나 떨어져 있었구나. 반대로 선영 부부는 혜인을 집에 초대했다. 혜인은 역시 비슷한 또래,
뽀얀 피부와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아이였다. 선영이 조심스레 아이고 잘 있었어? 라고 안아주자 아이는 낯가림이 좀 있지만 금세 안도했다. 그 순간 선영은 거짓말처럼 가슴이 뛰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뱃속에서 나온 애라니. 그러면서도 소은이 생각에 한숨이 났다. 그럼 소은이를 어떻게 하지? 양가 부모는 몇 주간 이렇게 교차 방문을 했고 아이들은 낯선 어른의 집도 곧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엄마 아빠들은 보면서 점점 더 괴로워졌다. 서로 아이를 바꾸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대로 키울까? 병원 변호사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아이 호적을 바꾸고 친권자를 재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의 장래에 혼동이 없을 겁니다. 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사자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소은이와 혜인을 완전히 교환하면 지금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한때 강민호 김가영 남편은 아이 교환을 강행하려 했다. 혈연이 중요하니까 법적 친딸이 우리 집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김가영은 혜인이는 어떻게 벌써 정이 들었는데라 울었다. 민호는 정 때문에 내 친딸을 포기한다고? 라며 화냈다. 결국 김가영 부부는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일에 대해 다시 시간을 두겠다고 남편에게 요청했다. 민호도 표정이 굳었으나 아내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선영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승현은 나도 친딸 데려오고 싶어. 근데 소은이를 떠나보내긴 너무 슬프다라는 모순된 말을 반복했다. 선영은 그 말에 더 가슴이 아팠다. 승현 씨, 우리도 뭔가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어느 날 김가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 두 아이 모두 함께 키우면 어떨까요? 황당한 제안이었다. 한 집에 같이 살자는 의미인가? 하지만 김가영은 조금 다른 방안을 생각했다. 두 가정이 한 동네로 이사해 가까운 거리에 살며 아이들을 공동 양육하는 형태. 주말이나 평일 돌아가며 두 아이가 서로의 집을 오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선영은 당혹스러워 웃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 또 서로 부모가 너무 밀착되면.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장 완전 교환을 감행하는 것보다 일단 아이들이 친부모와 조금씩 시간을 갖게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자연스레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맞춰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4명의 부모가 다시 모여 회의를 했다. 공식적인 호적 정리는 일단 보류한다. 아이들은 지금처럼 각각 양부모 집에서 주로 지내되 정기적으로 친부모 집에도 머문다. 두 집은 가능한 한 근처로 이사해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주 협력한다. 아이가 사춘기나 더 큰 시기에 나는 친부모와 살겠다거나 그냥 지금 부모랑 살겠다라고 원하면 그 뜻을 존중하자. 이 방안을 합의하기까지 수많은 눈물이 오갔지만 아이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친부모 관계도 유지하는 최선책처럼 보였다. 병원 변호사는 상식을 벗어난다고 했지만 부모들은 상식보다도 아이 행복이 우선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없어 우왕좌왕했다. 예를 들면 소은이는 친엄마 김가영 집에 2주에 한 번 가서 주말을 보냈고 혜인은
선영 집에 2주에 한 번 가서 주말을 보냈다. 그때마다 아이들이 울거나 엄마 아빠를 헷갈려 할까봐 불안했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밝았다. 새로운 집에 가는 걸 신나는 모험처럼 여겼고 새 언니 혹은 동생처럼 서로 어울렸다. 소은아, 혜인아 부르면 까르르 소리를 내며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다. 두 아이는 현재 만 23살이라 일단 큰 이질감 없이 적응해갔다. 어른들만 심적으로 초조했을 뿐. 김가영과 선영은 자주 통화하며 아이 건강 상태, 예민함, 사소한 생활 습관도 공유했다. 요리 방법을 알려주거나 잠드는 습관, 평소 좋아하는 장난감 등. 혜인은 의외로 낮잠 잘 때 팔베개를 해줘야 편히 자더라고요. 소은이는 밥 먹을 때 꼭 물티슈로 입 주변을 닦아줘야 안 울어요. 두 엄마가 서로 사소한 팁을 나누며 점차 친밀해졌다. 가끔은 네 명의 부모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소풍을 가기도 했다. 엄밀히 말해 내가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아이와 내가 낳지 않았지만 키워온 아이가 한자리에 모인 셈. 아이들은 굳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우리 가족이 많아 라며 해맑게 반응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다. 선영 부모, 승현 부모, 김가영 부모, 강민호 부모까지 어른들은 기존 가족관과 혈연주의를 강조하며 당장 아이 교환하라고 압박했다. 두 집안 부모들은 서로 감정적으로 얽히기도 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근거로 애를 섞어 키운다는 거야? 라고 성을 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부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다. 아이들을 한 번에 교환하라는 건 이미 2년간 정착해온 애착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 아닌가. 결국 양가 부모들과는 갈등이 깊어졌다. 선영과 승현, 김가영과 민호는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책임지겠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우리 삶까지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맞섰다. 차라리 소송이든 뭐든 하라고 내버려 두자고 네 명이 굳은 의지를 보였다. 시간이 흘러 소은이와 혜인이가 서너 살이 되어 언어 능력이 발달하자 왜 우리 집에 언니 또는 동생과 가끔 와? 같은 질문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아이 수준에 맞춰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다. 너희는 특별히 친한 친구고 두 집이 가족처럼 지낸단다. 아직은 네 친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는 말을 생생히 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더 커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어렴풋이 아이들도 조금씩 낯설음을 느낄 때가 있었다. 오늘은 선영 이모 집에 가해? 김가영 이모도 엄마야? 등등. 부모들은 당황하며도 솔직하게 너는 엄마 아빠가 둘이야. 그래서 좋은 거야. 라고 애정 어린 태도로 답했다. 상식적으로는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듯 보였고 몸 상태도 건강해졌다. 김가영은 혜인의 질환 문제를 상의하면서 선영 부부가 꼼꼼하게 병원을 챙겨주는 것에 감사했다. 혜인은 비록 여러 의학적으로는 선영 승현의 유전형을 물려받았지만 지금 부모인 김가영 민호와도 점차 조화를 이루어갔다. 물론 가끔 충돌도 있었다. 혜인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심한데 선영이 그래도 우리 친딸인데 내가 가서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달려가려 하자 김가영이 내가 엄마로서 충분히 돌볼 수 있으니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 또 소은이가 생일을 맞아 커다란 파티를 준비했을 때 김가영 부부가 초대받았지만
바쁘다며 못 온 적도 있었다. 사실은 마음이 쓰였지만 동시에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소은이를 보러 가면 혜인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같은 고민이 교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은 갈등은 양가가 꾸준히 대화하며 극복했다. 아이들에게 괜한 감정 싸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서로 양보한다라는 태도로 임했다. 우린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는 같다. 그 마음이 양가 부모를 다시금 연대하게 했다. 어느덧 4~5살 무렵이 된 두 아이는 주말마다 함께 놀러가고 양가 부모가 교대로 돌봐주는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이 가정자매라는 농담도 생겼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오기도 했다. 친인척 중엔 말도 안 되는 기형적 가족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두 부부 모두 아이들의 심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선영은 가끔 혜인을 재울 때 아이가 곤히 잠들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가끔만 데려다 재우는 걸로 괜찮을까? 차라리 아예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소은이가 떠오르면 마음이 시렸다. 소은이도 내게는 오랜 시간 함께한 딸이니까. 대체 누가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을까? 반면 김가영도 비슷한 고민에 시달렸다. 소은이가 나의 실제 딸이니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정이 든 혜인을 갑자기 떠나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결국 어느 한쪽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가? 결론은 포기하지 않는 다소 모호한 공동 양육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반대 의사를 내지 않았다. 초등학생이 되면 두 아이는 우리에게 부모가 두 쌍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조금씩 왜 난 여기서 살지만 또 다른 엄마 아빠랑도 놀아? 라는 질문이 가시화될 나이. 그때 부모들은 솔직하게 진실을 들려줄지 더 시간을 벌지 고민하고 있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늦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전에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아이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선영과 김가영은 함께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아이에게 두 쌍의 부모가 생긴 이유, 혈연과 양육이 뒤바뀐 과정을 동화처럼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 수도 있고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네가 남다른 형태지만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명 큰 혼란이 생길지 몰랐다. 누군가는 교환을 택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아이들이 판단할 수도 있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적어도 양가 부모는 이 기이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한다. 장마철이 끝나고 뜨거운 여름 해가 나른하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소은이와 혜인이 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깔깔 웃었다. 우리 다음 주에 가족 캠핑 간대. 라며 신이 나서 손뼉 쳤다. 두 가족이 함께 가기로 한 캠핑 계획이다. 얼마나 이상한 가족이냐고 아웃사이더즈 다른 사람들은 놀리겠지만 당사자들은 나름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로가 연락하며 불편사항을 조정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가까운 부모가 케어하고 또 친부모도 연락해줘서 협력한다. 선영은 며칠 전 혜인이가 어린이집 발표회 나가는 걸 보러 갔다.
무대 위에서 혜인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괜히 눈물이 날 듯했다. 아, 저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구나. 정말 예쁘고 자랑스럽다. 그러고는 옆자리에서 김가영이 혜인에게 손 흔들며 우리 딸 최고 라고 환호하는 걸 보았다. 그 모습에 뭔가 복잡한 미소가 번졌다. 공연이 끝나고 내려온 혜인이가 선영, 김가영 양쪽을 향해 달려오며 이모, 엄마 라고 불렀다. 김가영은 물끄러미 선영과 시선을 마주치더니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두 명이 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걸까? 설령 이상하다 해도 아이가 두 명의 엄마에게서 무한 사랑을 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선영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법적 사회적 틀을 따지면 누군가는 그냥 아이를 원상복구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느끼는 정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과 혈연으로서 키워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서 결국 타협점을 찾은 것이 함께 양육이라는 남다른 방식이었다. 아직은 어느 쪽도 100% 확신할 수 없다.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방식이 옳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두 딸 모두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변함없다. 소은이가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 김가영 이모 이름 쓸 수 있어요. 가마이너스 0이라며 자랑한다. 혜인이는 선영 이모는 요리 잘해 라며 환하게 웃는다. 때로는 두 아이가 서로를 언니 동생처럼 부르기도 한다. 그 풍경이 기묘하면서도 서글프면서도 아이들 웃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명의 부모는 서로 허탈히 웃기도 했다. 아직 먼 훗날 아이들이 모든 걸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를 원망하거나 슬퍼할까?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은 그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두 배의 엄마 아빠에게서 네 배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이 커서도 이어지길 바라며 두 가정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감싸 안은 채 오늘도 함께 걸어간다. 병원 사고가 빚어낸 최악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과 협력으로 아이들을 지켜내고 또 새롭고 낯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른들의 이야기는 결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희망일지 모른다. 너희는 이미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란다. 마지막 장면, 공원 벤치에 앉은 선영승현, 김가영민호 그리고 혜인소은 두 아이가 함께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은 괜히 신이 나서 카메라를 향해 VB를 내민다. 부모들은 각자 가슴 한편이 싸해지지만 또한 묘하게 따뜻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서로 다른 혈연과 양육이 뒤섞여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만은 똑같으니까. 언젠가 너희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주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들은 계속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찰칵 소리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진 한 장이 남는다. 완벽한 답은 없지만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형태 역시 누군가에겐 하나의 가능성이 된다.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혈연이든 아니든 변치 않는 진실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피 한 방울로 이어진 관계가 전부일까? 라는 질문에 조금 다른 해답을 보여줬습니다. 서로의 아이를 바꿔 키워온 기막힌 상황, 그 속에서도 두 가정이 아이들을 위해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완벽한 답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어른들의 선택. 소설 속 인물들이 전한 울림을 여러분도 가슴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